5년 만에 1,000억 원을 번 남자가 있는데요. 1,000억 원의 사나이 알렉스 홀모즈는 1,000억 원을 벌기까지 3가지를 꼭 지켰다고 하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당신이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일을 하기 전 설렐 것이다. 만약 100만 명 앞에 무대에 오르면서 무엇 하나 빠뜨린 게 없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는 순간 내가 듣게 될 유일한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뿐이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지 여부를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운이 좋아서 목표를 맞추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성공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겠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성공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자신만의 성공을 그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점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삶이 짧게 느껴질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려면 더 할 일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CEO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매주 내놓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매일 하나씩 만들고 있어 라고 답했죠. 저는 매주 300개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그가 대답 대신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내 최소 기준을 다시 설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죠.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보디빌더인 필 히스와 이야기할 때 그가 근육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양과 음식과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의 양은 내가 생각한 것의 100배는 될 거예요. 저의 커리어가 큰 성과를 내고 계속해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100배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처음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생각해봐요. 나는 처음 발표를 할 때 이 발표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25장의 슬라이드가 있었고 각 슬라이드마다 제목과 3개의 항목이 있었죠. 그때 나는 이거 정말 좋은 발표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면 터무니없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수백 시간 측정이라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할 때 수백 시간을 투자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아지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깨닫고 그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당신도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충분히 프로의 레벨에 있죠. 그러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당신의 최소 기준은 한 주에 3일 운동하고 한 주에 3개의 팟캐스트를 만들겠죠. 하지만 당신이 리얼리티 TV쇼를 운영하고 당신의 크루와 본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신은 명확하게 길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관심의 비용을 더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 노력을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당신은 마스터리를 풀게 됩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마이크를 켜기 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 생에 몇 번의 발표를 했고 나름 괜찮은 발표를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프로세스가 매우 정교해요. 게임과 같아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보고 실제로 하고 녹화를 보고 편집을 하고 머릿속에서 다시 하고 녹화를 보고 편집을 하고 그러다가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해요. 저도 제가 처음 2년 반 동안 한 모든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튜어트 모튼과 함께 뉴캐슬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들어보세요. 저는 그가 말한 모든 문장마다 이라고 말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짜증나고 정말 비참하죠. 내 사투리도 별로고요. 모든 면에서 형편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멋진 것으로 생각했어요. 최근에 생각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 거절할 것이 없을 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쉽다는 것이죠. 성공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성장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제가 더 이상 형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자를 던지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주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거부해야 할 것이 20가지 정도 생기고 있어요. 왜 이것을 시도하지 않아? 왜 이것을 해보지 않아? 왜 이것을 하지 않아? 3년 전에는 말하기 쉬웠어요. 나는 프로가 되고 하나에 집중할 거야. 내 삶에서 다른 것은 없어. 하지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것이 30가지 정도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성에 관한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를 본 적이 없어도 비유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모피어스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네오를 가르치고 있었죠. 그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둘은 도시를 거닐고 있었죠. 사람들이 좌우로 바삐 움직이고 네오는 혼잡한 뉴욕 같은 곳을 헤치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흑백으로 보였죠. 동시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네오는 그녀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눈에 띄었어요.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말하고 있었죠.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네오는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를 다시 쳐다보자 에이전트 스미스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화면이 멈춥니다. 그리고 모피어스가 말하죠. 네오, 당신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당신은 우리의 적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 거부해야 하는 기회로 보았어요. 우리에게 오는 제안들이 또 다른 빨간 드레스 여자와 같은 거죠. 이제는 팀원들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건 빨간 드레스야 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성공적으로 보이거나 유혹을 느낄수록 빨간 드레스 여자가 더 섹시해지는 거죠. 당신이 성공할수록 그런 기회들은 더 많이 다가오죠. 그리고 저에게는 멘토가 한 분 있는데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할 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10억 달러의 가치가 없다면 시간을 쏟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결정에 대한 훌륭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래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몇 개의 거래를 얻을까요? 현재로서 하루에 100개, 한 달에 3,000개 회사가 우리와 거래를 하려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년 동안 13건의 거래를 했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영웅과 악당은 항상 동일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성장할 때의 고통을 어떻게 선택했는가이죠. 악당은 세상이 나를 다치게 했다고 하며 세상을 다치게 할 거라 말하죠. 반면에 영웅은 세상이 나를 다치게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를 다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죠. 영웅은 고통을 이용하여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악당은 고통에 사용되죠. 방금 하신 말씀은 도널드 밀러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도널드 밀러는 훌륭한 작가로 여러 권의 책을 썼으며 그의 말 첫 번째 부분에 추가한 부분이죠. 영웅들은 고통을 이용하고 악당들은 고통에 사용당합니다. 원하는 곳에 존재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고통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을 찾고 목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기부여시킬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고양이와 치즈와 같습니다. 우리는 치즈를 찾고 있지만 우리 뒤에는 고양이들이 있으며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쫓고 있고 뒤에 고양이가 달려오고 있다면 당신은 고양이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즈니스 오너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들은 당신을 잘 대하지 않고 실제로 하고 싶지 않은 직장에 있거나 상황이나 관계의 맥락에 사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 끔찍함 때문에 나는 이제 도망갈 곳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보지 않으려 하고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진통제를 먹으려 하는 것이죠. 그럴 땐 오히려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칼을 마음속에 꽂아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들이 하는 것이고 그 영웅은 우리 자신 속에 있죠.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끔찍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마법으로 바꾸는 기회가 있으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칼을 돌려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작할 때 열망, 목적, 의미, 기쁨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모든 성공한 인물 중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과 원한, 끔찍한 부모 또는 끔찍한 양육, 학교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성공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당신은 행동 임계값을 낮출 수 있고 증명해야 할 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말한 불량배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 그건 아주 파워풀한 동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외동아들이어서 부모의 기대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제 어깨에 짐이 되었죠. 나를 의심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고통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정말 구체적으로 당신의 고통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비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내 삶이 싫다고 말하는 대신 앤드류가 나를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를 왜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알렉스, 너는 쓰레기고 당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하거나 누군가가 당신이 살쪘다고 비난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그것은 아마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진실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때로는 거의 전적으로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만약 그들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